6년의 시간이 흘렀다. 잔인하게 버림받았던 최유진은 클라라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미니멀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잘 닦인 강철처럼 차가웠고 온몸에서는 통제된 힘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6살 아들 노아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비범한 지성으로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공항 터미널의 뉴스 전광판에는 그녀의 전남편 강희준의 가문이 소유한 천마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소박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최첨단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작전실에 가까웠다. 노아는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천마그룹과 관련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날았다. 클라라는 그런 아들을 잠시 지켜본 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 중심에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천마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같은 시각 천마그룹의 이사회 회의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전남편 강희준은 그룹의 상무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이자 경쟁 그룹의 딸인 한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교활한 기색이 감돌았다. 정체불명의 적대 세력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며 값싼 인수를 노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주가 차트를 보던 이준의 머릿속에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비가 내리던 차가운 밤. 갓 임신 소식을 알린 유진을 마주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 당시 그의 가문은 채린의 가문이 조작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녀와의 정략 결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그는 야망을 택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수표 한 장을 밀어놓았다. 이걸 받고 사라져줘. 이건 실수였어. 우린 끝났어. 그의 말은 수술용 메스처럼 잔인하고 정확하게 그녀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를 뒤로하고 떠났다. 그 비겁한 선택이 유진의 복수심에 불을 지핀 것이다. 다시 현재 아파트에서 모든 분석을 마친 노아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저들의 알고리즘은 공격적이지만 예측 가능해요. 예측 모델링에 결함이 있어요. 제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사실적이었다. 클라라는 아들을 보았다. 그녀는 생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을 위해 아들의 천재성을 키워왔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 명령을 내렸다. 그럼 무너뜨려 놓아. 천마그룹 회의실에서 이준과 그의 팀이 마지막 파국으로 치닫는 주가 차트를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용한 아파트에서는 6살 아이의 작은 손이 눈부신 속도로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소녀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방역을 가하고 있었다. 회의실 스크린의 주가 차트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준과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정체 모를 유령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다. 노아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끝났어요, 엄마. 그림자는 돌아왔고 복수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그렇게 울려 퍼졌다. 천마그룹의 이사회 회의장은 기적적인 주가 반등 이후 충격적인 침묵과 혼란스러운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파산 직전에서 구원받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그들을 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희준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회사가 정체불명의 존재에 의해 구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금융정보팀에 이 유령의 정체를 밝히라고 명령했다. 한편 클라라와 노아의 아파트에서는 방역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노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 한 판을 끝낸 것처럼 태연하게 주스 상자를 마시고 있었다. 클라라는 화면에 뜬 최종 수익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그들은 천마의 주가를 안정시켜 적대적 인수를 막았다. 둘째, 공격자의 알고리즘 결함을 역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것은 그들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종잣돈이었다. 클라라는 노에게 그의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아는 고빈도 약탈거래 알고리즘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마치 간단한 퍼즐처럼 설명했다. 그는 반복되는 예측 오류를 어떻게 식별하고 그들의 거래를 가로채 수익을 내는 카운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클라라는 그의 원초적인 재능을 이끌어주는 전략가였다. 그들은 진정한 한 팀이었다. 같은 시각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던 투자회사의 본사는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무적 알고리즘은 막혔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용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회사의 대표는 분노에 차서 자신들을 능가한 디지털 유령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새로운 적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클라라와 노아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들이 번 돈은 노아가 놀라운 속도로 설립한 추적 불가능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되었다. 클라라는 이 깨끗한 돈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전초기지를 세웠다. 바로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부티크 하이테크 투자 회사였다. C인은 클라라를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금융계의 공식적인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목표물인 강희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터였다. 일주일 후 천마그룹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강희준은 이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신생 투자 회사가 공개 시장에서 천마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것은 적대적인 움직임이 아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선언이었다. 이준은 이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그 회사의 대표 이름 클라라 최를 보았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대담한 행보와 회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즉시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 클라라 최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만남을 주선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그들의 첫 대면을 위한 덫이 그렇게 놓였다. 천마그룹을 구해낸 정체불명의 투자자는 순식간에 여의도 증권가의 전설이 되었다. 언론은 그를 여의도의 유령 혹은 투자자 C라고 부르며 그의 정체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와 수술처럼 정밀한 그의 거래 방식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 그의 신비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강희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에게 투자자 C를 찾는 것은 이제 은인을 찾는 차원을 넘어선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는 교활한 아내 한채린의 견제 속에서 이 천재적인 조력자를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한편 클라라와 노아는 복수의 첫 단계로 얻어낸 막대한 수익을 이용해 합법적인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이 세운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는 작지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회사였다.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은 노아가 직접 설계했고 그 어떤 외부 침입도 불허했다. 클라라는 주류 금융계에서 소외되었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진 비주류 분석가와 트레이더들을 영입하여 소수 정예팀을 꾸렸다. 수수께끼 같은 CEO 클라라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아들의 천재성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이미 그 자체로 강력한 지휘관이었다. 이준의 팀은 C 인베스트먼트를 조사하려 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회사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지주회사들을 통해 등록되어 있었고 디지털 보안은 철옹성이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얼굴은 노련하고 존경받는 변호사로 클라라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했다. 이준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클라라 최라는 인물이 신비로울수록 그는 그녀를 더욱더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회사 내 라이벌들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지켜줄 유일한 열쇠라고 여겼다. 클라라는 이준의 능력을 시험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C 인베스트먼트는 천마그룹이 인수를 계획하던 작은 기술 회사를 상대로 표면적으로는 공격처럼 보이는 복잡한 거래를 실행했다. 천마그룹의 이사회는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다. 체리는 이것을 빌미로 이준의 판단력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준은 이전의 학습 효과 덕분에 이것이 단순한 공격이 아님을 간파했다. 그것은 인수 가격을 낮추고 대상 회사의 재무적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그는 아내를 포함한 이사회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자 CEO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기존의 인수 계획을 취소하고 혼란을 이용하여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준은 이사회로부터 다시 신임을 얻었고 동시에 자신이 투자자 CEO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절박한 경영인이 아닌 그녀의 복잡한 수를 이해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만남을 제안할 자격이 생겼다고 믿었다. 그는 정중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 메신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 옆에 있던 노아가 평소처럼 논리적으로 말했다. 그의 반응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평균 이상이었어요. 학습 능력을 증명했으니 이제 만남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에 들어왔어요. 클라라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정확히 그녀가 원하는 위치에 와 있었다. 절박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으며 그녀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만남을 수락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6년 만에 자신을 버렸던 남자를 마주할 때 지을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을 연습했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초갑, 주옷삽, 익셉타이, 못나, 항상 트롱트롱, 못퐁, 안리엥, 투토이, 기안바족, 퀸도친, 클라라 루아촌, 졸라못 튀엔 보베퀴엔 룩. 강기준은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람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그는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노련한 남성 투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클라라 즉 최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갑고 우아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하던 상처 입기 쉬운 소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이준은 전설적인 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정교하게 구축된 평정심이 산산조각났다. 6년 전 그가 버렸던 여자 최유진이었다. 그의 반응은 본능적이었다. 불신 충격, 그리고 뒤이어 메스꺼울 정도로 강렬한 죄책감의 파도. 그는 더듬거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 씨. 하지만 유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텅 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면인가요? 강희준 상무님 맞으시죠? 저는 클라라 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그가 부른 자신의 옛 이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그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즉시 회의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녀는 차갑고 분석적인 정확성으로 시장 동향과 천마그룹의 최근 주가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유했던 과거에 대한 이 완벽한 부정은 이준에게 잔인한 심리적 타격이었다. 그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려 애썼다. 유진 씨, 그만해요. 난 당신인 거 알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녀는 평정을 유지했다. 강 상무님,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알던 분과 닮았나 보군요. 자,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을 논의할까요? 아니면 이 만남은 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녀의 전문성은 무기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대화를 비즈니스로 되돌렸고 그는 그녀가 만든 새로운 현실에 갇혀버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미묘하고 날카로운 발언을 던졌다. 잠재적인 투자에 대해 논의하던 중 그녀는 말했다. 저희 회사는 충성심이나 장기적인 헌신이 부족한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배신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은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그의 심장을 향한 비수였다.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기억 상실이 아니라 계산되고 냉혹한 복수였다. 그의 회사를 구한 천재는 그가 파괴했던 바로 그 여자였고 이제 그녀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채 끝이 났다. 이준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죄책감, 충격, 두려움 그리고 그녀의 비범함에 대한 기묘한 감탄이 뒤섞인 감정의 혼돈에 휩싸였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숨겨두었던 유진과의 옛 사진을 꺼내보았다. 오늘 그가 만난 여자는 사진 속의 그녀와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낯선 존재였다. 그때 그의 아내 한채린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네요. 이준은 아내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끔찍하고 새로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6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이야기가 혹시 거짓은 아니었을까? 유령은 돌아왔고 모든 것을 파헤칠 의심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떠났다. 한채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설 탐정이 보내온 남편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희준이 투자자 CEO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클라라 최애라는 인물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탐정은 레스토랑을 나서는 클라라의 흐릿한 사진을 첨부했다. 체리는 사진을 확대했다. 비록 흐릿했지만 그녀는 그 여자의 자세와 옆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최유진, 영원히 추방했다고 믿었던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이준을 사랑했지만 그 남자 자체보다는 그가 상징하는 천마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더 탐냈다. 유진은 그 전략적 합병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다. 체리는 유진의 재능과 이준과 그녀의 진실된 교감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인 대항그룹의 자원을 동원하여 천마그룹의 거짓 재정 위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유진에게 사소한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준에게 정략 결혼만이 천마를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녀는 이준이 스스로 불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모든 상황을 조작했던 것이다. 현재로 돌아온 체린의 두려움은 이내 차갑고 계산적인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유진을 영원히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충직한 부하를 호출하여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파산시킬 방법을 찾아. 우리 트레이더들을 동원하고 시장 압력을 가하고 불안정성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없애버려.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 클라라 최라는 여자를 조사해. 지난 6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약점을 찾아내. 숨겨진 빚이든 애인이든 혹은 아이든 체린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합법성을 의심하고 불법 활동을 암시하는 익명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금융 뉴스 사이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트레이더들은 클라라 회사의 포지션을 약화시키기 위한 복잡한 거래를 실행했다. 그것은 작은 회사를 짓밟기 위해 고안된 전문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하며 잔인한 공격이었다. 클라라와 노아의 작전실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혹한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여전히 예측하기 쉬운 여자야.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노아는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말했다. 엄마 방법이 너무 조잡해요. 전략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들에게 이 공격은 위협이 아니라 흥미로운 퍼즐에 불과했다. 그들은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방역을 준비했다. 클라라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체리는 성급한 공격 속에서 분명 디지털과 금융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체린의 사설 탐정팀은 클라라의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 그녀 회사의 디지털 보안을 뚫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디지털 요새였다. 모든 시도는 차단되고 기록되었으며 역추적되었다. 그날 밤 노아는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의 지도에는 방금 전에 사이버 공격이 대항그룹 즉 체린 가문 회사의 본사에 위치한 서버에서 발신되었음이 표시되어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은 차갑고 지적인 미소를 지었다. 엄마 놈들이 걸려들었어요. 문을 열어두고 갔네요.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한체린의 해커팀은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향해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방화벽을 뚫고 스파이웨어를 심어 기밀 파일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아파트 작전실에 앉아있는 6살짜리 소년의 손바닥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노에게 이것은 지금껏 해본 중 가장 흥미로운 비디오 게임이었다. 그의 컴퓨터 스테이션 화면에 경보가 번쩍였지만 아이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클라라는 아들 곁에서 전략 고문 역할을 했다. 그들을 완전히 막지마 놓아. 진전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 유인용 서버로 유도해. 그녀의 전략에 따라 노아는 체린의 해커 한 명이 1단계 보안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승리감에 도취된 해커는 노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서버, 즉 허니판드로 들어섰다. 그곳은 가짜 고객 명단과 재무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해커가 가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노아는 그 연결을 양방향 통로로 이용했다. 그는 해커 시스템의 취약점을 역이용하여 대항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미끼 작전이었다. 체린의 네트워크에 유령처럼 침투한 노아는 6년 전 어머니의 누명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곧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체린과 6년 전 유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임원 사이의 대화 기록이었다. 그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유진이 해고된 직후 그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이 전달된 숨겨진 금융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체린과 누명 사건을 연결하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였다. 노아는 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배신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논리적인 퍼즐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엄마, 이 데이터에 따르면
엄마가 누명을 썼을 확률은 99.8%예요. 이 금융거래가 핵심적인 상관관계예요. 클라라는 아들이 찾아낸 차가운 증거들을 보며 고통스러운 동시에 후련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의 천재성이 그녀가 결코 증명할 수 없었던 진실을 파헤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한편 강희준은 클라라 최를 향한 비열한 여론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과의 만남 이후 그녀가 과거에 유진과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지난 장에서 심어진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클라라가 아닌 6년 전 최유진이 회사를 떠났던 사건 자체에 대해 비밀리에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날 밤 노아는 마침내 6년 전 채린과 공범 사이의 통신 기록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기록에는 유진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준을 조종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클라라는 아들이 건넨 파일을 읽으며 얼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적을 파괴할 무기가 쥐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잘했어, 노아. 1단계는 끝났어. 강희준은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의 아내 한채리는 클라라 최에 대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의심하며 그를 통제하려 들었고,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6년 전 버렸던 최유진의 유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주변에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외부의 평판 높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6년 전 천마그룹을 덮쳤던 재정위기의 진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클라라와 노아는 이준의 진실 발견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해야만 그것을 완전히 믿게 될 터였다. 노아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준의 사설 탐정에게 단서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답이 아닌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단서는 6년 전 삭제되었던 단 하나의 금융기록이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그 기록은 대한그룹의 유령회사가 정략결혼 발표 직전 천마그룹의 채권자 중 하나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단서는 손상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대부분은 잡음이었지만 누명, 완료, 유진, 이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몇 개의 단어는 선명하게 복구할 수 있었다. 노련한 사설 탐정은 그 빵 부스러기들을 따라갔다. 그는 금융기록을 통해 천마의 위기가 채린의 가문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손상된 음성 파일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한채린과 유진을 모함했던 임원이 누명 공작의 성공을 자축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탐정은 안전가옥에서 이준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이준의 세상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첫째, 재정위기는 거짓이었다. 둘째, 유진은 무고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정의했던 위대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조작된 연극이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내의 야망을 위한 게임에 노란한 어릿광대였던 것이다. 그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렸다. 그는 빗속에서 비통에 잠겨있던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우아하고 지적인 아내가 아닌 타인의 인생을 폐허 삼아 자신의 삶을 건설한 괴물의 얼굴. 그는 증거 조각을 그녀에게 던지며 진실을 추궁했다. 체리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내 차가운 포식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내가 했어. 당신은 그 가치 없는 여자에게 눈이 멀어 약해져 있었지. 내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거야. 이 제국을 당신에게 안겨줬다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할 걸. 그녀의 뻔뻔함에
이준의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6년간 뱀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혐오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채린과 그녀의 막강한 가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를 도울 지성과 동기를 가진 단 한 사람. 바로 그가 상처 줬던 여자 최유진이었다. 그는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있는 건물 앞에 섰다. 6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클라라 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알았어. 제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제 그는 절박하게 애원하는 쪽이었다. 클라라의 사무실. 빗물에 흠뻑 젖은 강희준은 부서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설 탐정이 찾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고백했다. 내가 비겁했소. 나는 쉬운 길을 택했고 그것이 편리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었지. 변명의 여지가 없소. 미안하오 유진 씨.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사과는 가공되지 않은 진실된 것이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용서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로 응수했다. 당신의 사과는 6년이나 늦었습니다, 강 상무님. 당신의 후회는 내 시장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통화일 뿐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잔인했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감정적 해방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자신의 제안을 밀어붙였다. 알고 있어. 하지만 한채리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자 내 인생과 회사를 조롱거리로 만든 여자요.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어. 함께합시다. 내겐 천마의 내부 정보가 있고 당신에겐 전략이 있지. 함께라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그녀가 사용할 무기로서 내놓고 있었다. 클라라가 침묵 속에서 그의 제안을 저울질하던 그때 노아가 옆방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다. 아이는 이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를 무시하고 엄마에게 직접 말했다. 엄마, 그의 제안은 우리의 주목표 달성 확률을 78%까지 가속화할 수 있어요. 그의 내부 정보는 우리의 시간표를 35% 단축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의 동기는 우리 목표와 일치해요. 임시동맹이 가장 논리적인 행동 방침이에요. 6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냉정하게 분석하는 모습. 그것은 이준이 발을 들인 이 기묘한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아들의 논리와 정의를 향한 자신의 열망에 따라 클라라는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가혹했다. 좋습니다, 강 상무님. 임시동맹을 맺도록 하죠.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당신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나의 전략 지시를 의문 없이 따를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복수를 얻게 되겠죠. 한채린이 처리되고 나면 이 동맹은 종료됩니다. 그녀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조건을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옛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 논하지도 말고요. 제 아들과는 철저히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알아들었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준은 그녀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전쟁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전락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 회의는 즉시 시작되었다. 이준은 채린의 약점과 핵심 동맹들을 지적했고 노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목표물을 식별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최종 전략을 수립했다. 천마와 대항그룹의 합병 발표회.
체린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그녀의 가장 끔찍한 파멸의 무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이주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과 교감하고 싶은 강렬한 부성애를 느꼈지만 클라라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규칙을 상기시켰다. 그는 동맹을 얻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속죄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길은 과거의 실수들이 깔아놓은 가시밭길이었다.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 천마그룹과 대항그룹의 역사적인 합병 조인식이 열리는 이곳은 재계의 거물들과 언론으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채리는 이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광채를 뿜으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이 합병은 그녀 일생의 야망의 정점이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서의 그녀의 지위를 확고히 해줄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마지못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희준의 옆에 섰다. 클라라와 노아는 자신들의 지휘본부에서 실시간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디지털 무기는 장전되었다. 클라라가 아들에게 물었다. 준비됐니, 노아? 노아는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 확률은 99.97%야. 아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대 위의 강희준은 주머니 속 숨겨진 장치에서 진동을 느꼈다. 클라라의 신호였다. 시간이 되었다. 두 그룹의 회장이 합병 문서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집중되었다. 갑자기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박이더니 암흑으로 변했다. 음향 시스템도 끊겼다. 단 하나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노아가 장악한 호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방송되는 클라라의 목소리였다. 이 사기적인 합병이 마무리되기 전에 대중과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패닉과 혼란이 터져 나왔다.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주는 계획대로 뒤로 물러섰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지만 이제 그곳에는 노아가 정리한 증거들이 비치고 있었다. 첫 번째 증거는 체린과 그녀의 공범 사이에 오간 유진을 모함하는 계획이 상세히 담긴 해독된 메시지였다. 그녀의 도덕적 입지를 파괴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대항그룹이 6년 전 천마의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략 결혼을 성사시킨 증거가 나타났다. 그녀 권력의 기반 자체를 무효화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화면은 그녀가 최근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상대로 벌인 사이버 공격과 비방 캠페인의 증거를 보여주며 그녀의 지속적인 불법 기업 전쟁 행태를 폭로했다. 체리는 호텔 직원들에게 방송을 끊으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아버지를 보았지만 그는 폭로된 진실에 충격을 받아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강희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속죄의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역할과 무지 그리고 어떻게 조종당했는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바보였고 우리 회사는 지난 6년간 대항그룹의 범죄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그의 고백은 강력한 일격이었다. 그는 체린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했다. 합병은 무산되었다. 실시간 피드에 나타난 대항그룹의 주가는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문은 파멸했다. 체린이 무너져 내린 채 서 있을 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날 아침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채린과 그녀의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
최악의 공개적 굴욕의 순간으로 변했다. 행사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주는 비극적이지만 마침내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회사의 명성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옳은 일을 했다. 사무실에서 클라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체린의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차갑고 조용한 끝맺음만이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노아가 메인 스크린을 껐다. 임무 완료 엄마. 천마그룹과 대한그룹의 스캔들이 터진 후 몇 주 동안 금융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 폐허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클라라 최가 이끄는 C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대한그룹의 붕괴를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그녀의 회사는 이제 승자에게 투자하려는 자본으로 넘쳐났다. 유진은 이제 여의도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강희준은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천마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 그는 아내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력을 모두 잃었다. 그는 부서진 남자였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기대나 체린의 조종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 그는 남은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과 같은 사회적 불의의 희생양이 된 미혼 모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유진에게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한 명백한 속죄 행위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다시 찾아갔다. 동맹이나 로맨스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재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제가 한 일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폐허 속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유진의 반응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친 평온함으로 대답했다. 좋은 일이네요, 이준 씨. 그 안에서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한편 노아는 이제 영재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엄마에게 이준에 대해 물었다. 왜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요? 엄마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감정적으로 고위험 자산이에요. 유진의 대답은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노아야 용서는 항상 논리적인 거래는 아니란다. 때로는 유령 없이 다음 장을 쓰기 위해 이전 장을 닫는 행위이기도 해.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몇 달 후 유진과 노아는 그들의 회사가 자금을 댄 새로운 마천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대한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진 도시의 야경. 그곳에 이준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으며 아들의 미래를 확보했다. 노아가 저 멀리 보이는 천마타워를 가리켰다. 우리 집에서 보는 경치가 더 좋네요, 엄마. 유진은 진실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그렇구나, 노아. 이건 우리가 직접 지었으니까. 이야기는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천재 아들의 강력한 이미지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로맨스의 재결합이 아닌 한 여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자아실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